아이패드로 3D 복주머니 만들기. 사용한 어플은 노마드 스컬프와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신규를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럭키백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이 칙칙하니까 바꿨는데 과정이 안 찍혀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선반 툴로 항아리 같은 복주머니 아랫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선반 툴은 선으로 한번 모양을 잡고 각 점을 이용해서 세심한 모양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면 부드럽게를 눌러서 표면을 골고루 정리해줍니다. 3D니까 이쪽 저쪽으로 돌려가면서 골고루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주름이 잡힌 복주머니의 윗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원뿔을 하나 생성합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한 뒤 180도 회전합니다. 아랫부분과 밸런스가 맞도록 모양을 수정합니다. 원뿔도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이제 주름 표현을 해줄 텐데요. 이동 툴을 사용해 꼬집듯이 주름을 잡아줍니다. 마음에 드는 주름이 잡혔다면 한 번 더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주름 잡은 원뿔을 아래로 이동시켜줍니다. 전체적인 복주머니 모양을 상상하면서 아래쪽 모형도 다시 손봐줍니다. 이번에는 복주머니를 묶고 있는 끈을 만들어 줄 텐데요. 도넛같이 생긴 원한체를 생성해줍니다. 원한체의 크기를 조절하여 중간 부분 이음새가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원한체를 교차시켜 끈이 묶여있는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앞부분에 예쁜 리본도 달아줄게요. 튜브 틀을 이용하고 거울 모드를 활성화하면 쉽게 리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을 이용해서 세세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부드럽게를 이용하여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이제 리본 중앙에 묶여있는 끈을 표현해볼 건데요. 이것 또한 튜브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3D이다 보니까 뒤쪽까지 안 감겨있으면 너무 어색해 보여서 시점을 바꿔가면서 튜브를 조정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잡혔다면 부드럽게 툴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완성한 리본을 복주머니랑 합체시켜줍니다. 이제 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표면에 질감 표현을 해줄게요. 점토 툴을 사용하여 끈 느낌이 나도록 표현해 주었습니다. 끈 부분 표현을 끝내보니 주머니 부분이 너무 매끈해 보여서 이 부분도 점토 툴을 사용하여 질감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복자가 들어갈 중앙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구체를 생성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복자가 들어갈 자리를 도려내 줄 겁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시 구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채워볼게요. 크기와 위치가 어색하지 않게 조절한 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이제 복자를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방금 만든 구체를 복제하고 도장 툴을 선택, 팔레트에서 임포트,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복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글자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날카로운 표면을 부드럽게 툴로 정리해줍니다. 이제 구체와 복자를 분리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구체를 복제하여 똑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기능은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합체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삭제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다듬어주면 이렇게 글자만 따로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한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 자리 잡아 봅니다. 이제 복주머니 중앙에 있는 장식용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한체를 생성, 사이즈를 조절해줍니다. 위치가 어색하지 않도록 시점을 바꿔가며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제 끈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재질을 표현해줄 겁니다. 아까 리본을 표현할 때처럼 점토 툴을 이용해줍니다. 다음으로 복주머니 중앙을 가르고 있는 끈 장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한체를 생성하고 사이즈를 조절해줍니다. 약간 납작한 느낌으로 조절해볼게요. 원하는 사이즈가 만들어졌다면 복주머니의 굴곡을 따라 조금씩 조정해줄게요.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 툴로 잘라내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금씩 조정해줍니다. 부드럽게 표면을 정리한 뒤에 점토 툴을 사용해서 재질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주머니에 색을 칠하기 위해서 각각 분할 툴을 이용하여 구역을 나눠줍니다. 채색하기에 앞서 광원, 포스트 프로세싱, 저녁 조명 등을 미리 조절하는 편인데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지금 보이는 밝기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노마드 스컬프에는 페인팅 툴에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 칠해진 모습을 보면 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을 먼저 나누고 색상을 칠하는 편입니다. 아랫부분은 4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색동저고리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색깔이 겹치지 않게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는 더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